오늘 들려 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집과 결혼 비용까지 모두 지원해준 시댁은 무시하면서 친정에만 효녀 코스프레를 하던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채 부모를 배신한 아들. 제가 직접 준비한 증거물 하나하나가 그들의 가면을 벗겼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시작은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내 혜옥과 함께 재래시장을 누볐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2개가 들려 있었죠. 한우 세트, 전 부칠 재료, 과일, 나물까지 하나하나 고르는 아내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태훈이랑 수진이도 오겠지? 작년엔 못 왔지만 올해는 꼭 온다고 했잖아. 아내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랬죠. 아들 태훈이가 결혼한 지 2년, 명절 때 제대로 얼굴 본 적이 손에 꼽았으니까요.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내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칼질을 했습니다. 태훈이가 어렸을 때 이거 제일 좋아했는데 수진이는 뭘 좋아할까? 아내는 며느리를 위한 배려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고 저도 일찍 일어나 도왔습니다. 상은 풍성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9시였죠. 태훈이는 오전 중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10시가 됐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 아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훈아. 너희 언제쯤 출발해? 수화기 너머로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수진이 몸 잘 챙기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둘이서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상은 풍성했지만 분위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점 집어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달이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죠. 태훈이한테 연락해볼까?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건 아내는 짧은 통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훈이는 온대. 근데 수진이는 또 일이 있다나 봐. 생일 당일 저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집에는 아내의 친구 2분도 초대했죠. 오후 5시쯤 태훈이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고 있었고 얼굴엔 미안함보다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쇼핑백 안에는 간단한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요. 못 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의 친구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호가, 며느리는 오늘 못 왔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일이 있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 케이크를 자르고 초를 끌 때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태훈이도 집을 나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가 봐. 아내는 며느리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게 바쁜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야.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시장에서 안사돈 만났어.
안사돈은 며느리 수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안사돈이 그러시는데 수진이가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에 친정에 찾아갔대. 고급 선물 들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래. 매달 생활비도 보낸대. 태훈이 월급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안사돈과 나눈 대화를 들려줬습니다. 안사돈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 수진이가 얼마나 효녀인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부모님께 인사하러 왔다고. 명품 가방이랑 고급 한우 선물 세트까지 들고.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낸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후 친정에 먼저 갔다고요? 그럼 저희한텐 언제 왔나요? 아니, 온 적도 없었습니다. 태훈이가 결혼할 때 저희가 얼마나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집 전세금 2억 원, 예식 비용 3천만 원, 신혼여행 경비 500만 원, 총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었죠. 그런데 그 돈으로 구린 신혼살림에서 살면서 며느리는 친정에만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태훈이한테 전화해봐.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태훈아, 나다. 너 장인 장모님께 매달 용돈 드리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수진이가 부탁해서. 부탁! 그럼 우리한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대는 다 그래요. 장인 장모님도 챙겨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들 태훈이는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라는 걸.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 부모는 안 챙겨도 되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겠다고. 며칠 뒤 저는 태훈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 혼자 집으로 와라. 태훈이는 주말 오후에 혼자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결혼할 때 우리가 준 돈 내역이야.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금, 이체 내역, 예식장 계약서, 신혼여행 경비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총 2억 3,500만 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다. 태훈이는 서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아, 장인, 장모님께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면서 정작 너를 키운 부모한텐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추는 게 요즘 세대 문화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안사돈과의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장인, 장모님 댁이었지. 명품 가방 들고. 근데 우리한텐 태훈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수진이가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냐? 너는 수진이 남편이야, 종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친정을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태훈이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훈이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내 통장 내역이야.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거 보이지? 그리고 이건 뭐냐? 명품 백화점 결제 내역. 한 번에 200만 원. 이것도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 선물 사는 거지. 태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끝을 볼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다. 돌아가거라. 태훈이를 내보낸 후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 이대로 두면 우리만 바보야. 한 달 뒤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태훈이, 수진이, 그리고 안사돈 부부까지 모두 초대했죠.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못 봐서 아쉬웠어.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 모임 당일 한식당 룸에 모두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모두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금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이건 태훈이와 수진이가 결혼할 때 제가 지원한 전세금 2억 원의 이체 내역입니다. 안사돈 부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식장 계약서였습니다. 예식 비용 3천만 원, 신혼여행, 경비 500만 원, 총 2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훈이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씩 장인 장모님께 송금한 내역입니다. 2년간 총 1,200만 원이네요. 안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품 구매 내역입니다. 신혼여행 직후 구매한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친정어머니 선물이죠.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의 시작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산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는 친정에만 효도했고 시댁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이건 수진 씨가 태훈이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시댁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아빠만 잘 챙기면 돼라고 적혀 있네요. 수진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건 우리도 몰랐던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계셨든 모르셨든 결과는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용당했고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상담 서류였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태훈아, 너는 선택을 해야 한다. 부모를 택할 건지, 그 종의 삶을 계속 살 건지. 그 자리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발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은 그녀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수진이를 나무랐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얘가 한 짓을 보니 엄마가 더 부끄럽다. 수진이는 결국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안사돈 부부는 당황한 채 사과만 되풀이했습니다. 태훈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전세금 명의를 제 이름으로 되돌렸습니다. 태훈이는 결국 수진이와 이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가 태훈이를 버렸습니다. 돈줄이 끊기자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거죠. 2달 뒤 태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훈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 이번엔 내 인생을 살아. 그날 오후 저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예전처럼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장바구니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먹고 싶은 거만 사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이제 아들 부부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신선한 식료품이 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 은혜를 짓밟는 자에겐 도리 대신 정의가 필요했어. 그날 저녁 식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